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른 수소 에너지. 우리나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법을 제정하며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가스 산업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검사 기법 도입, 가스 안전사고 감축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며 가스 안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수소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 아나운서께서는 가스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도시가스도 있을 것이고 뭐 연료도 있을 것이고 각종 가스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가스가 뭐냐 했더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를 통칭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연가스, LPG 가스 뭐 이런 거 말고 이 수소,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수소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바로 그 가스 범위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가스가요, 기체다 보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안전하게 다루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수소에너지 발전과 국민의 가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임혜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안전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우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사 직원들은 가스 시설의 안전을 검사 또 점검하고 가스 안전과 관련한 각종 인증, 교육, 홍보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소라는 가스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뭐 아주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이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큰데 네. 네. 어떻습니까?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도 가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고압가스 같은 산업용 연료로 쓰는 가스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정부에서 수소경제 시대를 주창하면서 수소가스에 대한 안전을 관리를 좀 해달라 해서 네. 가스안전공사가 수소가스 안전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수소가스는 위험하다, 수소가스는 터진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로 청정 에너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안전해? 괜찮아?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소도 가스의 한 종류로서 예.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바에 따르면 안전한 가스입니다. 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서 수소가스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수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시켜드릴 필요가 있고, 수소 성질 그 자체가 가볍고 빠르게 확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폭발이나 이렇게 점화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다. 어허.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전성이 있다고 보고요. 좀 수소 충전소를 좀 더 늘렸으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이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기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네. 어떻습니까?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를 주창하면서 수소차 보유 1위국입니다. 세계에서. 45% 정도가 한국에서 만들고 아, 결국 그렇군요. 한국 현대차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수소차 운전자들이 이 운전에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그 수소가스를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30여 기 정도의 수소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서울에는 충전소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는 물론 땅값도 비싸고 네. 부지 확보는도 어렵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는 수소차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수소 충전소 건립하는 경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부지만 확보하면 예. 네.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약 30억 정도가 어. 들어가는데 예. 그 돈을 국비지방비에서 사실상 다 아. 대주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만 음. 넓힌다면 네. 우리 지역에도 충전소를 설치해도 좋다 음. 하는 그것만 넓힌다면 수소 충전소도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도 해외에서 지금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 기준을 어떻게 확립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수소에 활용하고 생산하고 그런 기술이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걸 일상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고 나선 나라는 우리가 제일 처음인 건가요?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소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네. 네. 그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3대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소산업진흥 전담을 위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이 있고 예. 네. 수소 유통 전담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예. 그리고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는 음.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 최근 1년, 2년 사이에 조직도 대폭 확대해서 80여 명의 관련 조직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분야에서 정책에 관한 것도 연구를 하고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하고 그러면 검사를 하려면 안전 기준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 안전 기준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들이 별로 아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선도해 나가는 감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네. 미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음. 있고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검토해 가지고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기준은 국내에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뭘 알면서 하느냐 이렇게 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고압가스를 관리해온 우리 공사 직원들의 경험 또 학자들 전문기관 업계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안전 기준을 가져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스안전공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 안전점검 나왔다라고 배를 네. 울리면서 네. 한번 좀 점검을 해도 되겠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가끔 이렇게 오시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리시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그런 업을 하시기에 힘들지 않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디지털화가 네. 경제도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화 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검사 인력들도 네. 거기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달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에다가 기존의 검사 시스템을 좀 가미해서 네. KGS 스마트 온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예.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 어허.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소위 그런 걸 포함해서 뉴노멀한 시대에 가스 안전을 혁신하자. 뉴노멀 가스 안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서 네.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 더 가면은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가스 안전 관리도 좀 진전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또 겨울철이라 그런지 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스 안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때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가스 사고가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사장님? 최근 가스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100건 내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참 가스 사고가 많이 날 때 그 당시 1년에 한 500~600건씩 그 사고가 기록되고 대형 사고도 많이 예. 있었습니다. 500~600건에서 지금 한 100건 정도로 100건 내로 이렇게 예, 줄여가고 한 있습니다. 5분의 1로 줄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노력을 한 결과 그보다도 한 20%내지 어허. 30% 예, 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아,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도 사고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인명 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가 충북 음성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충북 음성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지방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해라. 그 그렇죠. 지방 활성화에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굳이 수도권에 있는 여러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떠세요? 지방 분들이 좋아하세요? 지역에서는 좋아하고 또 저희 공사 같은 조직에 대해서 어떤 다소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뭐 지역 활동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가스 안전 마을. 네. 이건 뭐 전국적인 겁니다만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안전 실태 점검해주고 네. 뭐 안전 기기들도 달아주고 그러세요. 예를 들면 타이머 콕을 달아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서 LPG 가스를 많이 쓰는데 시골들은 그 관로도 금속관에서 고무관에서 금속관으로 바꿔줘가지고 예. 좀 안전성도 높여주고 그러는 역할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는 저희 뭐 크고 작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설에 대한 뭐 간단한 지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 네. 또 지역 전통시장에 장보기 행사도 하고 전통시장 같은데 점검도 해주고 가스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공사에서 지역하고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가 뽑는 인원의 30% 정도 이렇게 별도로 뽑고 예. 있습니다. 70%는 전국 모집이고 네. 30%는 지역 충북만의 모집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대학들하고는 소위 오픈 캠퍼스라고 그래서 그 유사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저희 공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점에 인정되기도 하고 자격증 따는 데도 네.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 회사든 뭐 다른 가스 관련 업종이든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실 역점을 둔 그런 정책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는 가스 안전 관리 잘해서 사고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네, 그게 제일이죠. 지켜주는 건데 그래서 그쪽 분야에 계속 사고 감축하는 노력들.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수소 전담 기관이라 네. 그랬는데 수소 관련해서 수소 경제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기본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빨리 더 확보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시험 검사를 하는 우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네. 네. 검사 소조 그야말로 그런 기관들을 빨리빨리 구축하고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는 홍보하기 위해서 수소가스 안전 체험관이라는 예. 걸 네. 만들고 또 수소 용품 검사 지원센터라는 것도 만들고 또 수소를 대량으로 쉽게 운송, 보관,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수소가 부피가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액화시킵니다. 액화시키면 부피를 8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액화수소 검사 기반 구축을 위해서 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수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초기 단계는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각 기관이 노력하는 만큼 이 수소 경제 더 안전하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원 처리나 각종 증명 서류가 필요할 때 일일이 종이로 출력을 해서 직접 방문까지 해야 하고요. 제출하기가 정말 번거로우셨죠. 이제 이런 국민을 싹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모두가 한 번에 가능한 전자증명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전자증명서는 지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100종에 한정되는데요. 올해는 다릅니다. 국가 전문 자격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추가돼서 총 300종 이상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 24 앱에서 로그인을 하신 뒤에 전자문서 지갑을 먼저 발급받고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모두 3가지입니다. 먼저 제출할 증명서를 선택한 뒤에 해당 기관명을 검색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주소 입력 메뉴에서 기관의 QR코드를 인식하거나 주소를 입력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전자문서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열람용 보내기 메뉴를 통해서 임시 주소와 문서 열람 번호를 공유해서 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 24 앱 외에도 금융과 통신사 앱 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홈페이지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전국 어업인의 권익과 국내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협중앙회.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수산물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해상풍력 확대 등 어업인들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어촌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은 아나운서,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횟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전 이거 맞출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광어 아니겠습니까?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그런데 네. 전 2위를 보고 오히려 더 깜짝 놀랐어요. 2위가 뭔데요? 2위가 바로 연어였는데 연어요? 예, 이 회는 항상 이 좀 싱싱하게 먹어야 한다. 이게 네. 뭐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수입한 어종이 오히려 한국인이 좋아하는 2위 횟감이 됐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수입 수산물 소비는 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구온난화로 바다 환경 균형이 깨지면서 양식업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하고 중국어서는 우리 연근해까지 진출해서 그야말로 저인망,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수산자원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 요즘 우리 어업인들 요즘 사면 초과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내년에 수협이 60주년 된다고 그래요. 예, 환갑이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죠. 예, 예, 예.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수협하면 은행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예. 수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수협은 회원조합이 한 15만, 음, 어촌계가 한 2,000개, 회원조합, 네. 중앙회가 모인 협회가 단체입니다. 아하. 예, 우리 수협중앙회는 어촌과 회원조합 어촌을 같이 돕고 네.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업 환경은 좀 어떤가요? 바다가 터전으로 이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수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각종 뭐 개발 문제도 얽혀 있죠. 지금 현재 어업인들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우리 바다는 지금 한 80년대 초까지 90년대까지 돼도 네. 우리가 나가면 어민들이 하는 말이 고기 반, 물 반이야 됐습니다. 아하. 그게 낚시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업인들도 어민도 그렇게 그랬습니다. 말씀하시고. 예, 200만 톤이 가까이 넘어갔고 예. 근래 와서는 한 몇 년간은 지금 100만 톤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어. 바다 이 수온 변화도 있겠지만은 예. 개발 사업이 개척 사업이나 예.
바다 모래 채취나 해상 풍력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을 폐화시킨다 그런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고기반 물반이었던 우리 앞바다가 가장 큰 어업 생산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오히려 육지나 뭐 이쪽 연안가, 해안가를 난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지금 해상 풍력 단지를 두고 좀 힘겨루기가 어민들과 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직접 바닷가 가서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어민들은 뭐 반대를 하는데 이게 풍력 단지를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짓는 장소를 반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어업이들은 네, 이 정부가 추진한 해상 풍력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해상 풍력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도 환경 평가로 협조를 해야 되지만은 네, 일반적인 해상 풍력은 안 된다. 음,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면은 예, 그를 가지고 1년 내 연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해상 풍력을 만들어 보면 고기가 안 나면은 네. 이 어민들 어디에 갈 것입니까? 예? 연간 우리가 어민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가야만이 예. 해상 풍력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 지금 또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군요. 그 수협이 과거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예, 예. 흔들렸고 예,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빚을 져서 뭐 사실은 공적 자금 원조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공적 자금 다 갚으신 건가요? 예, 이 현재 우리 본래가 수협은행이 예. IMF 때 우리 7년 때 공정을 받아가지고 여태껏 한 3,100, 한 몇십 밖에 못 갖고 올 1분기 안에 공적을 우리 상하고 네. 그 남는 수익은 우리 어업한테 쓰겠다. 그런데 내년쯤 되면 우리가 은행에서도 한 3천억 수익이 날 것이고 예. 우리 또 중앙에서도 다만 우리 수익이 안 나도 1,500원 수익이 나는 예. 그런 걸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때껏 우리 중앙회가 수익을 못 내서 어업한테 돕지를 못한 그런 구조가 왔으니까 이제 공적에 갚으면은 네. 우리가 어업한테 정말 우리 수협 중앙회가 어업한테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예산도 내내 많이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네. 기대하는 바가 훨씬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어업 환경에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죠. 앞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를 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산물을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혹시 수협 측에서는 정부와 함께 이 점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 우리가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에 우리 어민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소비가 네. 절반 이상을 줄어버렸습니다. 방사능 예, 걱정 예. 때문에요. 예.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방수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이걸 또 한국 정부가 또 도와줘야 외교부하고 해수부가 같이 협조해서 네. 해줘야 되고 제가 일본 영사관에서 이걸 찾아왔습니다. 강력히 우리 어민은 반대하고 네. 이걸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 우리 전국의 세계의 ICA 위원장국입니다. 우리 중앙회가 어허. 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ICA도 서면을 다 받아가지고 일본의 영사관에 우리가 전달을 다 했습니다. 예. 할 때면 우리 ICA 위원들이 대대적으로 방류를 못하도록 네. 막고 사실 이게 강력하게 대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좀 민감한 문제고 네. 대응하기도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 현안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에서 이 군 급식에 필요한 수산물을 경쟁 조달로 공급받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수협중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언뜻 생각하기엔 경쟁 조달로 공급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국방부가 네. 1960년부터 우리 수협가족과 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맺는 거는 한국 수산물을 갖다가 좀 유통을 시고 소비를 하고 네. 또 질 좋은 거를 장병들을 먹이고 이렇게 계약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은 경쟁 조달 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앙에서 저 가공을 해가지고 예. 바로 군에 납품을 하면은 좋은 고기, 질 좋은 고기, 맛 좋은 고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조달을 가면은 네. 사업자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 수산물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아하. 국산 수산물 대신에 결국은 예, 수입 수입물이 수산물로 대체될 예, 것이다.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값싼 수산물을 예. 가공을 해서 네. 납품한 그런 조달밖에 안 된다고 장변들을 질주하는 예. 거를 수산물 먹게 되는 그런 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뭐 사실 온라인 판매로 뭐 하시는 분들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영세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산 소비를 좀 늘릴 수 있을까 수협 측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 양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맛 좋고 간단한 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도 제가 취임하고 식품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간단히 렌즈에 대해 먹는 제품이 한 18제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거 비대면으로도 네. 쇼핑해서 팔아봐 하니까 라이브 방송까지 예, 라이브 하셨어요? 컴퓨터 팔아보니까 예. 너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어허. 전화만 하면은 음.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집까지 택배할 수 있도록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를 생각하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궁금해져요. 여담이지만 맞아요. 다 파셨어요? 예, 제가 애가 5분 만에 예. 전 세트를 다 팔고 오, 또 완판남이셨네요. 추가로 또 1000개를 냈습니다. 네. 아. 그것도 5분 만에 다 팔았습니다. 네. 그래 모질에 가서 다른 이제 업무를 만들어 가지고 대체해가지고 시간상 그거는 절반 팔고 네. 네. 지금 코로나 시잖아요. 국민들이 예, 예. 너무 지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10,000원짜리 행복을 만들어 가지고 좋아요. 고등어, 네. 오징어, 미어, 멸치 그래가지고 시가가 한 30,000원짜리 낼게요. 예. 그 10,000원짜리로 아. 하니까 남는 게 있나요? 아니 우리가 홍보니까 홍보니까 세계인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LA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오니까 참 한국 수산은 질도 좋고 맛도 좋은데 안주까지는 우리가 이거 뭐 포장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게 좀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이번에 우리가 경제기획부에서 네. 일단 H 마트하고 협약해서 지금 다음 달 1월 초 되면은 네. 고등어, 갈치, 네. 조기 몇 가지가 지금 시범 나갑니다. 예. 그 외국의 바이어들과 같이 모여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수산물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그 세계 우리 무역소가 한 7개 지역이 있고 예. 있으니까 그 뉴욕 사업소하고 역할을 해서 네. 앞으로 한국 수산물을 수출 안 하면은 우리 어업이 잡는 고기가 한국에서는 소비가 다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데 많이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을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생물 자체를 수출하는 것과 요리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더 경쟁력이 있을 것 이제 같으세요? 우리가 생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예. 완전히 가시도 제거하고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가공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역 사업소에 다 지금 전열을 해놨습니다. 예. 예. 그걸 보고 바이하고 서평하고 음.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서 우리 어민이 잡는 고기를 계속 네. 외국 수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업인으로서 쭉 커오셨는데 뭐 생활을 지금도 어업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 어업, 한국 그 수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시거든요. 앞으로의 목표나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수산물 가지고 이제 가공을 만들어 가지고 앉아서 시식회도 만들고 예. 먹어봐야 소비자가 먹어봐야 이 맛이다 사갈 건데 그런 행사를 못 하고 해서 안타깝고 네. 제가 아마 임기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참 서울에다가 진짜 대형수산 마트를 만들고 싶다. 만들어서 예. 거기 오면 수산물이 사고 질종들이 있다는 걸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 소비가 안 되겠나.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뭐 노량이 시장도 그런 코스가 있지만은도 좀 더 다양하게 소비 행태를 만들면은 국민들이 우리가 또 직접 우리 국내산이고 하니까 소비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산물 계속 이 30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수산업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꼭 이제 중앙회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네. 앞에 우리 후손들이 이 수산을 만들어 갈 것이냐. 또 너무 수산업이 이 복잡습니다. 일하기가. 네. 편하게 해주기가만이 요즘 후세들이 가가지고 그 수산물 이루어 나가야지. 우리 수산이 없으면 시장
먹거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수상을 나면은 수입해가지고 외국 수입해가지고 고등어, 오징어, 갈치를 네. 수입하려면 우리 한국 수산물 1,000원 상하면 3, 4천 원 먹어야 맛없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럼 저 외가 갑니다. 네. 앞으로 내가 올 때는 대장에 있을 때가 수산물 종사할 때는 어순들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를 만들고 있고 우리 어민이 잡은 거 국민들한테 공급하고 싶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철 소고기, 제철 돼지고기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수산물은 제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바뀔 때 제철 수산물 이렇게 먹다 보면 뭔가 세월이 잘 변화하고 있고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깊은 뜻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참 어쨌거나 좀 다채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수산물을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고 질 좋게 즐길 수 있다면 이 소비자, 어민 모두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협이 지금처럼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촌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어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수협이 쭉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